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불같이 독서하고 글 쓰고 말하기를 실천하는 불독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서적입니다. 저자는 이정훈 교수님이십니다. 이정훈 교수님께서는 현재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시어 법학자로서 대중들의 시대 정신들을 올바르게 세우고자 노력하고 계시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책의 제목만을 보고서 종교적인 느낌이라 불편하신 분 계시나요? 저는 종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원칙을 뿌리로 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프로테스탄티즘, 청교도 정신을 기반으로 세워진 체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자본주의의 체제를 허물고 사회주의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직시하고 대처하는 것이 이 책의 본질입니다. 현재 정치권을 보면 성평등을 내세운 성정치가 한창입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한다며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또한 남녀 평등을 전제로 생물학적 성을 새로운 성인 젠더 이데올로기로 바꾸면서 보편적 윤리들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의 성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단지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아닙니다. 배후에 어떠한 목적이 있기에 이러한 주장들을 하는 것이죠. 이들의 진짜 목적은 자본주의를 없애고 사회주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대성을 해체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왜 근대성을 해체하냐고요? 그 이유는 근대성이 가진 보편적 이성과 윤리들이 사회주의의 최대 방해물이기 때문입니다. 근대성은 프로테스탄트, 즉 청교도 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교도 정신으로 자유주의가 발전해 왔고 더불어 자본주의 체제가 세워진 것이죠. 눈여겨볼 것은 청교도 정신을 이루는 작은 단위로서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청교도의 윤리를 삶의 원칙으로 일부 일처제를 옹호하고 성윤리를 기반으로 한 도덕적인 생활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들에게 지속적인 윤리와 기준들을 가르치며 강화시켜주는 곳이 있으니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신은 근대적인 모든 영역에서 근간이 되었죠. 그러니 근대성을 얘기하면 교회를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해체하려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단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정치를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를 없애기 위한 근대성의 해체는 먼저 근대 철학에서 시작하여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68 혁명까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철학은 인간에게는 선엄한 자연법이 있다는 전제로 출발을 합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는 보편적인 이성과 윤리가 있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자기 모습이 동일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주체를 먼저 정의내리죠. 그런 다음에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근친상간, 살인 같은 일들은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연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법은 창조주가 인간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먼저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죠. 근대의 모든 문화는 이러한 보편성을 토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이론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이론들의 등장은 이후에 나타나는 구조주의의 기초가 됩니다. 첫 번째는 마르크스 이론입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인간의 생각은 자유롭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 자유롭지 못하냐면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본가의 위치에 있을 때와 노동자의 위치에 있을 때의 추구하는 생각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마르크스는 근대 철학의 보편성과 다르게 인간은 자신이 속한 계급에 따라 사고방식이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근대 철학의 보편적 인간성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말을 했었죠. 자, 두 번째로는
프로이트 이론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 잘 아시죠? 그는 말하기를 우리의 자아는 마음이나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생긴 헛개비다 라고 하죠. 이 말은 역시나 인간의 자아는 보편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때그때의 생각이 우리의 자아가 된다는 말이죠. 그의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모른다 라고 말이죠. 세 번째로는 니체입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한 유명한 철학자이죠. 그는 개신교를 인간들을 길들이는 노예 만드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식이라는 것도 종교를 통한 주어진 규범의 산물로서 모든 것이 허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종교의 영향을 받아 허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노예들을 니체는 짐승의 무리라고 정의했고요. 짐승의 무리들이 사는 사회를 짐승의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노예가 아닌 해방된 존재를 주장하는데요. 그에게 있어 해방된 존재란 인간을 초월한 존재, 즉 초인을 말합니다. 이 초인이야말로 짐승 무리와 다른 존재라고 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르크스, 프로이트, 니체의 이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공통점이라면 근대 철학의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그저 인간을 억압하는 규범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이론은 구조주의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는데요. 구조주의란 어떤 현상의 의미를 배후에 존재하는 문화적인 구조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조선시대 사람과 현대 사람을 세우고 토론을 했다 합시다. 조선시대 사람이 말하는 여자는 극히 제한된 역할로 말할 것이고, 반면에 현대 사람은 남자와 동등한 평등의 역할로 말을 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성별인 여자를 놓고 토론을 했지만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두 명의 의견을 상반되게 만든 것일까요? 네, 배후에 존재하는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상반된 의견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것을 정의한다는 것은 배후에 존재하는 문화적인 구조로 해석된다는 것이죠. 근대 철학이 말하는 보편성과 다르죠. 이러한 구조주의는 이후 후기 구조주의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후기 구조주의란 구조주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에 따라 관습과 문화들이 변화되기에 보편성은 허구이자 모순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기 구조주의는 기존의 것들을 해체하자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러한 후기 구조주의는 다음으로 일어날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을 끼칩니다. 후기 구조주의에 영향을 받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본격적인 근대성의 해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대적 관념은 거짓말에 불과하다라는 태도로 막스 베베가 설명한 프로테스탄티즘으로 형성된 근대성을 해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근대성은 교회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좌파 사상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빌헬름 라이히를 들 수 있습니다. 그의 이념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마르크스 플러스 프로이트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철폐와 프로이트의 성억압 해방을 합쳐놓은 것이죠. 잠시 프로이트의 연구 결과를 보도록 하죠. 프로이트는 신경증을 치료할 방법을 찾다가 성억압을 포착하게 됩니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성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인적인 심리치료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도덕을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빌헬름 라이히는 이러한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이론을 종합하여 성경제학과 노동민주주의를 주장하게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제학이란 노동력의 착취 구조에 대비해 성욕구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분석한 것입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력과 성착취는 자본주의 기본 단위인 가정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이 가정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가 말한 노동민주주의는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있는 상태로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자치적인 노동자란 성관계를 통한
오르가즘의 충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충만한 오르가즘이야말로 개인이 더 나은 노동력을 발휘한다고 믿었던 거죠.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등장한 빌헬름 라이히는 마르크스를 통한 노동의 착취와 프로이트를 통한 성착취의 해방을 전제로 하는 이론으로 좌파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포스트 모더니즘은 앞으로 일어날 68혁명의 직접적 계기가 됩니다. 68혁명은 1968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문화혁명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기에 기존의 권위와 근대적 의계에 저항을 하고요. 더욱이 히피 문화를 등에 업은 탓에 그 영향은 더욱 커져갑니다. 또한 68혁명은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을 마치 복음인 양 받아들이게 되죠. 이러한 68혁명을 계기로 이데올로기 투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억압된 자들의 해방을 강조하는 인권 사상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페미니즘입니다. 잠시 페미니즘에 대하여 설명할까 합니다. 초기에 등장한 페미니즘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존재로서 동등한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영향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급진적으로 변화되는데요. 남녀 차별은 자본주의가 원인이기에 자본주의를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차별은 생물학적인 가정에서 시작되었기에 가정과 가부장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부장제는 성차별주의를 일으키는 것이고, 이성애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일으키는 원천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죠. 결국에 페미니즘은 생물학적인 남녀의 규정을 거부하고 문화적인 성젠더를 규정하게 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남자, 여자 구별을 없애고 스스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68혁명으로 프랑스는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가치가 무너지게 됩니다. 68혁명을 계기로 차별금지법인 플레잉법까지 실행됩니다. 결국 프랑스는 가부장적 권위와 가정이 파괴되었고 이슬람 문제 및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68혁명은 단시간에 진압되었지만 문화적인 혁명으로는 크게 성공했음을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초점을 옮겨 상황을 살펴볼까요? 한국의 좌파는 크게 주사파와 레닌주의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주사파와 레닌주의파는 약간의 노선의 차이가 있지만 토대는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6.25 전쟁은 통일전쟁이었으나 미국의 개입으로 실패하였고,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빌부터 정권을 세운 식민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인 미국을 물리쳐야 하고 그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극우 반공 집단인 교회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구 근대성을 해체하려는 뿌리가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사파와 레닌주의파 중에서 주사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실제 주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해방하여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념적 대안으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주사파와 레닌주의파와 더불어 신세대 좌파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강남 좌파입니다. 이 강남 좌파들은 주사파 레닌주의파로부터 영향을 받긴 받았으나 직접 가담을 하지 않는 자들로 68혁명 후 서구 좌파 사상을 모델로 세워진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세련된 연예인의 모습으로 좋은 학벌을 기반으로 전문직 종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던 좌파들은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함에 따라 갈팡질팡했었죠. 그러나 68 이후에 등장한 좌파 사상은 그들에게 마지막 수단인 희망이 되어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성이라는 것을 앞세워 청년층까지 포섭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시대의 흐름을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곡되지 아니한 팩트를 기반으로 개념 탑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선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 이 시간 청교도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땅에 주어진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킬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켜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